사우디 네옴시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대차가 동방석에 앉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현대차는 해내고 말았습니다. 네옴시티의 극한적인 환경을 이기는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사우디로서도 네옴시티의 난제를 현대차가 해결해준 것입니다. 사우디 왕실이 기뻐하고 엄지척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현대차의 승전보를 지금부터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댓글로 사랑하자 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해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또 들리는 그 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트로제나 구역. 해발 2080m 절벽 위의 악마 같은 땅이었습니다. 급경사 20도. 급커브 연속. 산소 농도는 평지의 70%. 40톤 버스가 이곳을 달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부청장님, 독일 업체도 포기했습니다. 부하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벌써 5번째 거절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보이는 트로제나 산맥. 저 험준한 바위산이 네옴시티의 꿈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네옴시티. 서울의 44배 규모 미래도시 프로젝트. 10년째 제가 목숨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석유 이후 사우디의 운명이 걸린 일이거든요. 하지만 트로제나만큼은 답이 없었어요. 일본 도요타는 뭐라고 했나? 역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지대 연료전지 기술의 한계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까지 세계 최고 기업들이 모두 손사래를 쳤거든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트로제나 지형도를 펼쳤어요. 구불구불한 등고선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위험구역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10년간 같은 고민의 반복이었어요. 트로제나를 포기하면 네옴시티는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부청장님, 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이라면 뭐가 떠오르죠? 삼성 휴대폰, LG 에어컨 정도였어요. 한국이 트로제나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일단 만나보자. 그렇게 말하며 저는 예상도 못했어요.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말이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한국 기업이 이런 자리에 왜 오는 거죠? 정의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트로제나 고지대에서 수소버스 실증을 해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멍하니 바라봤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하면 뭐가 떠오르죠? 삼성 휴대폰, LG 세탁기. 그 정도였어요. 회장님, 트로제나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해발 2080m, 산소 농도 70%, 급경사 20도, 모래 폭풍까지 몰아치는 곳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담담했어요. 현대차는 한국 겨울 산악도로에서 수소버스를 운행합니다. 영하 30도, 급경사, 빙판길에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겨울이 아무리 춥다 해도 사막과는 달라요. 일교차 50도, 모래바람, 산소 부족. 이런 극한 환경을 한국 사람들이 알겠어요? 독일 벤츠도 포기했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죠. 정의선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더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자신만만하네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실패하면 즉시 철수. 일주일 안에 실증 완료. 정의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한국팀은 꼬리를 내리고 돌아갈 거라고요. 그런데 정의선 회장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혹시 트로제나를 직접 가보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곧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모르는군요. 트로제나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말이에요. 새벽 5시.
저는 트로제나 현장에 도착했어요. 발을 디딘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어요. 바위와 모래투성이 험로였거든요. 고도계를 확인했습니다. 해발 2080m.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곳이 바로 네옴시티의 심장부가 될 곳이었습니다. 네옴시티. 상상해보세요. 서울 전체가 44개 들어가는 크기예요. 길이 170km의 거대한 미러시티 더 라인. 높이 500m 쌍둥이 빌딩이 사막을 가로지르죠. 옥타곤 과학도시에서는 인공지능이 모든 걸 관리합니다. 자율주행차만 다니고요. 트로제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이에요. 스키장과 리조트가 들어서는 산악 관광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건 절망뿐이었어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찔했어요. 40톤 버스가 여기서 제동을 잃으면 추락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런 곳에서 수소버스라니. 그때 현대차 팀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운전기사도 한국인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그가 운전석에 앉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니, 연료전지를 가동했죠. 소리가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과연 저 차가 이 가파른 언덕을 오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청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어요. 마치 평범한 시내 도로를 달릴 것처럼 말이죠.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든 중단 명령을 내릴 준비였어요. 시작하세요. 드디어 네옴시티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 왔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사로. 15도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곧 멈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뭐지?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40톤짜리 버스가 고지대 급경사를 거뜬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지보상맵입니다. 뭐라고요? 공기 밀도, 기온, 경사도를 실시간 분석해요. 그리고 연료전지 출력을 자동 조정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이었어요. 두 번째 경사로가 나타났습니다. 더 가팔랐어요. 20도는 넘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멈추겠지. 하지만 버스는 여전히 올라갔어요.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금 연료전지 출력이 140%까지 올라갔습니다.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다니.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어요. 전자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 완전히 틀렸던 거죠. 세 번째 코너. S자 급커브였어요. 차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궁금해졌어요. 한국 산악도로 데이터를 수만 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태백산맥, 지리산, 설악산에서 쌓은 노하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어요. 혹독한 겨울, 장마철, 태풍까지 온갖 자연재해와 싸우며 단련된 기술력이었던 거죠. 버스가 네 번째 코스를 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코스 절반 지점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모래폭풍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이군. 저는 급히 무전기를 잡았어요.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하려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버스가 멈추지 않았어요. 속도를 줄이긴 했지만 계속 전진했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됐어요. 저라면 당장 멈췄을 거예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운전기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급커브가 나타났어요. 평소에도 조심스러운 구간인데 모래폭풍까지 겹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무력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버스가 정확한 회전 반경을 계산해서 안전하게 곡선을 돌아 나갔습니다. 어떻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엔지니어가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혹한기 산악도로 데이터입니다. 영하 30도 눈보라 속에서 쌓은 노하우죠. 그 순간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전자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반도 국가. 태풍, 눈보라, 장마를 견뎌내며 쌓은 기술력. 그것이 지금 사우디 사막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모래폭풍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꿋꿋하게 달리고 있었죠.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중단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때 또 다른 급경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25도였어요. 지금까지 가장 가파른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믿게 됐거든요. 완주까지 500m 남았습니다.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맞았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님이었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긴장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거든요. 왕세자님이 헬기에서 내리셨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전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부족해서. 왕세자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추셨어요. 파이살, 소문을 들었네. 한국 버스가 트로제나를 달리고 있다고. 왕세자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마지막 코스를 돌아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40톤 대형 버스가 해발 2080m를 완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세자님이 정의선 회장에게 다가가셨어요. 두 분의 악수를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 회장, 해발 2000m를 달린 건 단순한 버스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왕세자님의 말씀에 저는 전율이 흘렀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 것은 기술 시연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였거든요. 왕세자님이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현대차를 네옴시티 모빌리티 부문 최우선 파트너로 지정하겠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전율했어요. 이 순간이 사우디 교통사의 전환점임을 직감했거든요. 정의선 회장의 얼굴에도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이런 대우를 받기는 처음일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왕세자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파이살,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실증 성공 직후 바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왕세자님이 직접 주재하셨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 한국팀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감을 표했거든요. 왕세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버스 한 대가 아닙니다. 사우디 미래 교통체계 전체를 바꿀 가능성이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트로제나가 뚫리면 네옴시티 전체가 연결되거든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연간 5만 대 생산 공장, 수소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 셔틀, 심지어 에어택시까지요. 네옴시티 전체 교통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협약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왕세자님이 정의선 회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은 작은 전자제품 수출국이라는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대신 떠오른 건 뭐였을까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단련된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였어요. 협약서 서명 순간이 왔습니다. 왕세자님과 정의선 회장이 펜을 들었어요. 사인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옴시티가 정말 세계 최고의 미래도시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흥분됐거든요. 10년간 풀지 못했던 숙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거니까요.
창밖으로 트로제나 산맥이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 된 거죠. 몇 달 뒤 네옴시티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헬기를 타고 네옴시티 상공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더 라인이 보였습니다. 길이 170km, 높이 500m의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그 안을 한국산 수소버스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군. 옥사곤도 장관이었어요. 홍해 위에 떠있는 거대한 부유식 산업도시였거든요. 수소 생산 공장에서 뿜어나오는 하얀 수증기. 그것이 네옴시티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였어요. 트로제나 산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세계 최고의 산악 리조트가 됐어요. 사막에서 1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는 기적의 땅이었죠. 그 험준한 고지대를 한국 수소버스들이 자유자재로 오가고 있었어요. 신다라 해양 리조트까지. 네옴시티 전체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수소로 움직였어요. 버스, 승용차, 선박, 심지어 에어택시까지. 이 모든 게 트로제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개통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총괄 책임자로서 무대에 올랐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트로제나 첫 주행 장면을 띄웠어요. 모래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달리는 수소버스의 모습이었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걸 깨뜨린 한국의 기술력. 왕세자님과 정의선 회장이 나란히 서 계셨어요. 두 분의 우정 어린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트로제나를 달린 건 한 대의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사우디와 한국이 함께 만든 미래였어요.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편견이라는 모래폭풍을 뚫고 달려온 우정의 힘. 그것이 오늘 네옴시티를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사막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더 이상 장벽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바람이었어요. 지금 네옴시티에는 수백 대의 한국산 수소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트로제나 고지대를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말이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우디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용기였습니다. 해발 2000m, 그곳에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견이라는 모래폭풍을 뚫고 달려온 한국의 기술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해발 2000m 사막 고지대에서 40톤 버스가 달리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한국 기술력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자랑스러운 순간들 말이에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